상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잡아서 하세요? 이 제품에 적합한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넣을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구매 대행 순수익을 5배 이상 올린 소싱법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으로 토징하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월 1,000만 원이 목표라고 한다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거 3개만 하시면은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닉네임이 조금 특이해요. 가스로 요리 맞죠? 네, 맞습니다. 가스로 요리님과 구매 대행 관련된 뭐 이커머스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채널 소개도 같이 해서 한번 진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로 요리라는 이름으로 구매 대행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작게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상만 가스로 요리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라고 하시면 뭐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느 쪽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중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을 좀 많이 네, 하고 계신가요? 중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부업이신가요? 아니면 전업이신가요? 저는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특히 구매 대행이 네. 수치가 나와 있다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좀 어떤가요? 요즘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이제 2021년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도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신규로 유입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었죠. 신규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배송대행지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봤어요. 23년도 때 확실히 문 닫은 업체들이 많대요. 배대지가요? 네, 중국만 하시던 분들이 문 닫은 업체가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면서 네. 중국의 배송대행지 사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네. 물어봤어요. 물량이 어떠냐? 작년에는 솔직히 조금 빠진 게 있었는데 네. 다시 회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량이요?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빠지면서 물량이 간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신규가 빠졌지만 기존에 잘하던 분들은 계속. 더 잘 되거나, 그리고 또 알리테무라는 게 네. 사실 모든 상품을 다 아우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쵸. 중국 구매 대행 자체가 없어질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네. 구매 대행은 사실은 계속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뭐 몇 가지 단서로 이게 뭐 논리가 충분하게 뒷받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생필품의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예, 그런 만들어진 상품을 유통 단계 없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큰 메리트가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노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네, 전 동의하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봤냐면요. 예. 제 입장에서는 약간 쿠팡에서 이제 로켓 배송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그로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자본이 좀 들어가는 비즈니스죠. 거잖아요. 네, 예. 그로스랑 뭐 쿠팡 뭐 사입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또 구매 대행이 또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커머스 관련된 유튜버로서 뭔가 일말의 책임을 좀 갖고 지금은 또 다시 괜찮아진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요즘 많이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온라인 사업 전에는 혹시 뭐 가스로 요리를 하시던 분이셨나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업 바로 직전엔 저 군대를 좀 갔다 왔었고. 그러면은 아직 20대신 거예요? 네. 20대 사장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군대 전에는 이제 고깃집에서 그냥 일하거나 카페에서 일하거나 좀 그런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당연히 다니고 계셨어요? 대학교 안 갔습니다. 안 가셨고? 네. 그럼 이렇게 알바를 하시다가 거기서 뭔가 디벨롭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라인 사업으로 21년도에 전향하신 거예요? 네. 궁금해요. 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한참 그 신사임당님 군대에서 봤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나 나가서 온라인 사업 해야겠다.
이 꿈을 가지고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페 알바라든가 이런 각종 알바들은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모으는 시기? 그건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안 갔다 보니까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서 그냥 알바를 시작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구매대행이 이제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나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위한 밑밥이었는데 네. 최근에 월 매출과 네. 순이익이 좀 궁금해요. 최근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2년, 23년까지는 잘 됐는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키우는 중이라서. 네. 그러면 한창 많이 나올 23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셨어요? 22년, 23년에는 구매 대행은 사실은 순이익이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연 순이익이 1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홈택스에도 이제 인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1년에 한 1억 4천 정도의 매출 이익을 가져갔다는 거네요. 네, 근데 그쵸? 그게 이제 판관비를 제외하고. 네, 맞아요. 네. 네.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 가까이는. 그죠, 한 800에서 10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달에는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긴 했는데 두 번째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100만 원 나오고 다음 달에 1100만 원 나왔으면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사이에 굉장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네. 이 정도 되는 규모를 만드신 건가요?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 안정된 매출이라고 하면은 저는 3천만 원 정도로 봤는데요. 3천만 원 정도가 고객 결제 금액 기준인 거죠, 그거?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 매출까지 가기 위해서 저는 한 거의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네. 꽤 많은 노력을 했었네요. 그 뭐 어떤 식으로 했나요? 되게 힘들었던 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일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능님 채널에 나오신 이제 잘 되신 분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뭐 16시간씩 일을 했다, 14시간씩 일을 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고 좀 뿌듯하지만 힘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비용을 어쨌든 간에 좀 세이브 시키고 고정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진행을 하려면 결국 자기가 일을 해서 좀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많이 진행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어떤 카테고리를 주로 많이 판매하세요? 프로그램으로 써서 업로드하는 반자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전부 다 다룹니다. 대신 이제 좀 유아 카테고리나 그런 좀 위험한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뭐 출산료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웬만한 카테고리는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적용하시기에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원예 카테고리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예요? 네. 따뜻한 봄이 와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봄은 좀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 올려도 한 4, 5월 좀 잘 팔릴 수 있거든요. 6월까지도. 그래서 원예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담장 펜스 같은 거, 네, 아니면은 뭐 울타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은 게 지금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한 번에 많이 주문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는 파손도 적고 또 주문도 많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올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예 카테고리를 올린다 했으면은 그냥 무작정 원예 카테고리만 드립다 다 올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잘 쓰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좀 검색이나 노출 부분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상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잡아서 하세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꿀팁도 하나 가져오긴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꿀팁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짜실 때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이버 쇼핑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다가 해당 제품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쓴 키워드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제품에 적합한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넣을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한 거긴 한데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특이하게 생긴 의자가 있어요. 조랑말처럼 생긴 의자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 키워드를 어떻게 넣냐면은 인테리어 의자, 뭐 디자인 의자, 뭐 좀 약간 좀 감성 있는 의자면은 뭐 북유럽 의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좀 특이한 제품을 팔려고 하면은 특이한 거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고객님들이 지나가다가 조랑말 의자를 봤는데 저거
우리 어린이집에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검색을 뭐라 하냐면은 조랑말 의자 이렇게 검색하거나 뭐 당나귀 의자 이렇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제품을 고객님이 어떻게 검색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 내가 이 키워드를 단순히 그냥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면은 뭐 인테리어 의자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플랫폼은 어디가 될까요? 원래는 이제 11번가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옥션이랑 스마트 스토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아니네요. 의외로.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쿠팡보다는 옥션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배송비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손해가 없을까요?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처음 네. 하는 상품이고 어떻게 하면은 좀 고객도 손해를 덜 보고 나도 손해를 덜 벌고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타이트하거나 적게 잡아서 손해가 나면은 돈을 투자를 한 돈도 있는데 번 돈도 없이 바로 손해를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여유롭게 잡는 걸 권장드리고 구매 대행을 좀 기존에 하던 사람이고 좀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싶다 하면은 배송비를 좀 적거나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일단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 고객님한테 뭔가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을 좀 저는 하고 있고. 처음에 주문하는데 네. 부피가 좀 있어 보여요. 주문이 근데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상품을 올려야지. 아, 네, 예, 올릴 때. 올릴 때. 네. 그때 어떻게 배송비를 세팅을 해야지 될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예 그 알리엉왕이라고 현지 업체랑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메신저로 그냥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포장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높이랑 뭐 부피랑 무게를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무게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 요금표에다 검색을 해가지고 아 이 제품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감이 생기기 생긴다?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나중 가서는 이거였지 이거 저번에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 매번 올릴 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알리왕왕으로 물어봤는데 요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조금 손해 났어. 그럼 거기서 조금 올리면 되는 거고. 맞아요. 자, 구매 대행 순수익을 5배 이상 올린 소싱법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 채널에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시즌으로 소싱하는 겁니다. 계절 소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4계절이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계절에 따라서 잘 팔리는 상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6월이나 5월에 사람들이 수영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5월이랑 6월에 이제 수영장을 많이 가니까 4월쯤에 수영복을 좀 올려봐야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영복을 저는 100개씩 올립니다. 다 디자인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막 올리면은 진짜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월, 8월에는 휴가를 많이 가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해놓고 네 맞아요. 또 겨울이 오면 추워지니까 또 방한 상품을 좀 올려놓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좀 뭔가 나의 삶과 연관해 갖고 이제 소싱을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라 이런 네. 뜻으로 이해될까요? 네네. 가스로 요리님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 5가지는 반드시 준비하겠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 온라인 사업 중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이 5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업무용 폰입니다. 통신사에서 번호를 하나 더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핸드폰에서 2개의 번호를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사업이 좀 커졌을 때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또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매 대행 제대로 할 거라면은 업무용 폰을 새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알뜰폰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뭐 통신사는 되게 많은데 알뜰폰 유심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꽂으면은 이제 업무용 폰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신용카드 만들 때 설계사분 통해서 만들면은 현금 5만 원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설계사분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5만 원이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니까.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할 거라면은 저는 최소 4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상품을 좀 많이 올려놔야지 좀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어떤 거를 좀 유용하게 나는 처음에 안 해갖고 좀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했는지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상품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에서 월 결제랑 연 결제가 있어요. 저는 한 달 결제로 계속
지속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은 한 번에 1년 결제 해가지고 이제 할인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할 걸 그랬습니다. 뭐 샵백코리아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초반에 그 좀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샵백코리아 되게 복잡하고 싱가포르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되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아 이거 그냥 나는 안 할랜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하는데 뭐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쌓였으면은 지금 그걸로만 해도 몇백만 원 또 벌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초보자분들 만약에 안 챙기신다거나 귀찮아서 넘어가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면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제 5가지 좀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업무용 폰을 만들어서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랑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설계사님을 통해서 만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정말로 바란다면은 4시간 정도는 그래도 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적절히 사용해서 생산성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타오바오에서 대부분 결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샵백코리아 같은 리베이트 사이트, 샵백코리아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네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또 부가적인 소익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처음에 다 놓쳤던 것들이죠.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충분히 많이 버시니까 네. 됐지만 그래 처음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니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중고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뭐 여타 비즈니스도 분명히 비수기가 있어요. 그럴 때 비수기는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넘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슬기롭게 넘어간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버티는 거죠? 네 어쨌든 일단은 저희가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를 비수기라고 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 뭐 다 빼서 4시간 빼서 하루 12시간 정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주문 처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문 처리라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남는 시간에 그냥 업로드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더한 시간이 모여서 그 비수기가 지났을 때 매출을 또 견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수기 때 떨어진 매출을 오히려 그 다음 비수기가 끝났을 때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고 구매 대행 가장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반품과 상품 퀄리티 이슈에 네. 관련된 이제 CS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통?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손실을 최소화하라입니다. 그래서 CS라는 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도 케이스가 다양하거든요. 파손이 뭐 중국에서 됐을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 됐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최소화하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이게 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구가 파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냥 고객님한테 전액 환불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손을 좀 손실을 막아가지고 뭐 돈을 더 들여서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가구 AS 업체를 불러가지고 마진을 좀 줄인 다음에 막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겁을 낼 필요는 없다. 네 어떻게든 방법은 있고 저는 예전에 투드랙님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200만 원짜리 반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 투드랙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절대로 반품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정도로 해야지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웬만하면 반품 안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그거예요. 200만 원짜리 상품은 고객도 기대가 크잖아요. 네. 저도 200만 원짜리 팔아서 물론 저도 수익률이 좋았겠죠. 네. 근데 200만 원짜리 물건을 고객이 받게 되면은 네. 서로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네. 고객이 반품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시 플러스지만 저는 200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네. 현금 보전을 해주든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했어요. 안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 배째랑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건이 완전 하자고 파손나고 박살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런 상황까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사람들이요. 예. 해외 구매 대행으로 거래 금액 월 1,000만 원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에도 이거 3개만 하시면은 저는 1,000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번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예전에는 번역을 안 해도 잘 팔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또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알리테모도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번역을 하면은 차별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팔린 제품을 하나씩만 번역을 해줘도 시간 날 때마다 이게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는
있는 거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매출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싱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상품을 올릴지 고르는 작업인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팔렸던 거를 저희가 또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매가 된 제품들을 저희가 따라서 이제 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팔았던 거랑 저희가 팔았던 거랑 팔았던 거에 대한 데이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게이밍 테이블 하나를 팔았으면은 게이밍 테이블로 관련된 걸 5개를 또 소싱하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팔았던 것만 소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던 것도 5개씩 추가로 소싱해 주는 게 훨씬 좋다. 왜냐면 지금 시즌에 또 잘 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업로드 개수 지키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뻔한 걸 수 있는데, 진짜 지금도 사실 초보자분들 막상 다 까놓고 보면은 업로드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로 요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직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오, 그 직원을 처음 채용했던 시기는 어떤 시점에서 채용을 하셨어요? 아,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구매 대행으로 거의 순수익이 800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1000만 원 벌면서 계속 할지, 아니면 직원 뽑아가지고 내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사업도 해볼지. 그래서 저는 후자 직원을 택해가지고 그때 알바몬에서 그 주문 처리 하시는 직원분을 먼저 공고를 올려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한 분은 뭐 유튜브 관련된 분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저희 강의 사업 쪽 도와주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주문 처리 하시는 분이랑 강의 도와주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년생, 27? 27. 네. 굉장히 젊은 나이시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모든 게 다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맞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신 경험도 당연히 없으실 테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다 네.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어떤 게 가장 힘들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저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자본이거나 무자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자본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블로그를 하더라도 글을 진짜 많이 써야지 나중에 직구도 올라가지고 광고도 들어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초반에 너무 쉽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투자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진짜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4시간씩 1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으면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가다를 초반에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같이 동료랑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독한 상태에서 그런 거를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었다, 나도 임계점을 넘는 기간이 있었다, 다 겪는 것 같습니다. 그 3년 했어요? 만 3년? 좀 넘게 하신 것 같아요. 3년 조금 안 네. 됐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버셨죠? 계속 벌겠습니다. 네. 계속 벌어야죠. 뭐 어떻게 좀 생활이 좀 네. 많이 달라지셨나요? 옛날에 카페 알바 하던 그 시기랑 지금이랑은 좀. 일단 생활이 달라진 것보다 저는 너무 크게 느끼는 게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이랑 내가 그때까지 읽은 책들, 쌓은 지식들, 뭐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구축한 거, 이런 게 너무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마켓 입점을 하잖아요. 마켓 입점할 때 이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또 이거- 어디서 또 무슨 빚보증 네, 대거 쓰고 이거 대출 빌리려고 그러냐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아니 나 사업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말리냐.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싸웠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응원해 주시는 분 중 한 분이셔가지고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네. 얼마나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군대 막 나왔는데 갑자기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법적인 서류가 왜 필요하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놀라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몇 개 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데가. 네. 네. 자,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너무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이제 내가 혼자서 뭔가를 꾸려나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수가 있고, 망하거나 그러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도 또 저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저희 구매대행 교육 사업이랑 구매대행 쇼핑몰 더 집중해가지고 더 끌어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더 안정화되면은 뒤에 하고 싶은 사업들 계속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에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제 채널을 구독했던 구독자분이 또 어떻게 지금 또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또 월드를 구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또 젊은 분이 이렇게 또 사업을 해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또 촬영하면서 또 그런 또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짓말 아니고 제일 많이 봤던 채널이 투트랙 채널입니다. 아 저요? 네. 왜냐면은 이제 특히 중국 구매대행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구독자도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도움되는 내용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봤던 채널 중 하나인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책도 가져왔거든요. 쓰시는. 진짜요? 전 책도 읽었는데 어쨌든 되게 존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 네. 이제 오늘 촬영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중국 구매대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제 채널도 있지만 가스로 요리님의 채널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가스요리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